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 디스크다 의심하는데 MRI 찍었더니 정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종종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좌골신경이라고 하는데 허리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좌골신경 이상근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바로 그 이상근이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상근육이 이 신경을 꽉 눌러버립니다. 눌러서 마치 디스크와 협착증이 신경을 누르듯이 이상근육이 똑같이 이 신경을 눌러버리는 거죠. 한번 저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몇 주만 여러분께서 실행을 해도 신기하게 아침에 굉장히 행복한 아침을 여러분께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장님, MRI 검사상 너무나 멀쩡한데 네네네. 허리와 다리가 참 아프다라고 네네.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허리와 다리가 아픈 질환은 대표적인 게 척추 질환이 맞는데 그거는 몇 가지 질환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말고도 다른 병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엉덩이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리 아플 수 있고요. 다리 자체에 문제가 생겨도 다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MRI에서 허리 MRI에서 정상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원인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대표적인 것은 말초신경 질환. 말초신경은 다리로 가는 신경을 이제 말초신경, 허리에 있는 신경을 중추신경 하는데 중추신경 이후의 신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허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쭉 주행할 거 아닙니까? 다리로 그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부르는데 말초신경이 망가져도 똑같이 다리가 아플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은 당뇨합병증,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질환, 아니면 손상, 청바지같이 꽉 끼는 바지 입어도요 다리에 허벅지 차탕이 눌리죠. 그때도 손상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 질환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상근 증후군.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이 있는데요. 그 이상근이 손상을 입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또 혈관 질환, 대표적인 게 하지정맥류. 이런 게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눌리거나 압박이 가해지면 맞아요.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언뜻 듣기로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도 좀 위험하다는 많이 얘기 옵니다. 들었는데 맞습니까? 많이 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와요. 여성분들이 언제 오냐면요. 몸매 보정하기 위해서 꽉 끼는 속옷 있지 않습니까? 예, 고정속옷. 그런 거 입으신 분들 다리 저려서 많이 오셔요. 보정 속옷이 꽉 끼다 보니까 허리라든지 엉덩이 아니면 이제 사타구니 쪽에 꽉 조여가지고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전거는 또 옷이 이제 끼는 거도 있지만 구부려가지고 타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뭐 적당히 타야 되는데 뭐 대여섯 시간 하루에 이렇게 매일매일 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역시 고관절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경이 손상돼가지고 오신 경우도 있죠. 아, 그럼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이거나 네. 예뻐지려고 하는 자세인데 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네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하자. 자,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거나 또는 나이대라든지 남녀 성비가 좀 바뀌었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확실히 엄청 많아졌죠, 과거보다. 대표적인 이유는 체중 증가죠. 아무래도 체중 증가가 되는 이유는 활동하는 그 양이 줄잖아요. 저희 옛날에요. 저희 주말마다 저희 아내랑 같이 마트 가서 줄 서 있는 게 일이었어요. 여보 장 보러 가면 아휴 한숨 쉬면서 카트 끌고 이렇게 졸면서 하다 보면은 거기 아내가 물건 담고 거기 앞에 계산대 줄 쫙 서가지고 그게 저희 주말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한참 서 있고. 그죠. 근데 그거 한지 저는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마트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웬만한 거 다 배달하죠. 일도 요즘에는 거의 온라인으로 처리하죠. 활동량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력은 줄고 체중은 증가하고 이게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요, 노인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수명이 증가하면 당연히 발병 확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체중 증가와 활동량 저하, 그리고 수명의 증가, 이렇게 원인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압도적으로 요즘은 중학생도 오고요. 심지어 초등학생도. 예? 제가 치료했던 가장 어린 애는 5학년짜리. 5학년이 어떤 문제 때문에? 디스크 터졌어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 2000 초반인데요. 그때 중학교 3학년, 2학년짜리가 디스크 터지면은 학회 케이스 리포트였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 그만큼 아이들이 운동도 안 하고 비만이 되고 의자에 앉아있고 요즘 뭐 초등학생들부터 무슨 대학 입시반 하잖아요. 저는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질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계신 증후군이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거든요. 네, 이상근 증후군. 네. 이게 뭔지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이상한 근육이 아니고요. 서양배 뭐 길쭉한 배. 네네. 서양배를 닮은 근육이 이상근. 엉덩이 깊숙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와 맞닿는 부위가 딱 이상근육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질 수 없습니다.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근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상근육 안으로는요. 허리에서 시작한 좌골신경이라는 신경이 그 이상근육을 통과합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있으면 톨게이트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고속도로 갈 수 없죠. 톨게이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상근육은.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다리로 가기 전에 거쳐가는 톨게이트가 이상근육입니다. 따라서 톨게이트가 망가져버리면 차 막히죠. 아주 아비규환이죠. 막혀버리면. 그렇죠. 이상근육이 망가져버리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가지고요. 다리가 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디스크하고 똑같은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상근 증후군이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이죠.
왜냐면 의자에 앉아있으면 눌리잖아요. 눌리는 것이 이상근육일 테고, 이상근육이 눌린다는 것은 피가 안 통할 것이고, 피가 안 통하면은 당연히 손상을 입거든요. 따라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 다 걸리냐?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체중도 중요하죠.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눌리는 압력이 더 세니까. 세 번째,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냐, 운동을 하느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상근육은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최근엔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특이한 직장들이 있더라고요. 서서 일하는 그런 직장이 있던데 이런 건 도움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는 거와 저한테 이제 스탠딩 체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물어보신 있어요.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서 있는 것도 너무 오래 하면 좋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의자에서 일하시다가 스탠딩 데스크 일어나서 일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런 직장이 얼마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정말 좋죠. 스탠딩 그 데스크 사지 마시고요. 앉아있다가 잠깐 그 상사 눈치 안 보이면은 한 3, 40분 되면 일어나서요. 허리 풀어주시고 뭐 이상근 스트레칭 이런 거 간단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시는 습관만 가져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 또 앉는 자세 이런 것만 바꿔도 허리 통증을 싹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싹은 아니지만 병원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환자분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면 자세라든지 앉는 중요하죠. 거, 서는 거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수면은요, 허리가 24시간 중에서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아프고 막 다음날 일의 효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모든 병은 다 수면 부족에 생기는 거거든요. 허리도 수면이 필요하다. 허리의 수면은 바로 우리가 취침하는 자세다. 뇌의 수면은 잠자는 거지만 허리의 수면은 누워있는 자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냐? 허리는 당연히 똑바로 눕는 게 제일 좋고요. 똑바로 누웠을 때 아프신 분들은요, 옆으로 눕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똑바로 누웠을 때 허리와 목 사이에다가요, 수건 한 2개 정도 말아서 빈틈을 메워주신다면은, 그리고 무릎 밑에 쿠션 하나 대주신다면은 허리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 나는 이제 쉴 수 있구나.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허리가 가장 좋아하는 휴식 자세고요. 옆으로 눕는다면은 고관절을 살짝 굽히고요. 무릎 살짝 굽혀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쿠션을 대주시고 목베개를 뱉어서 목이 꺾이지 않도록 옆으로. 앞에서 봤을 때 목과 허리가 일직선 될 수 있도록. 정렬할 수 있도록. 맞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정도의 높이 베개를 베셔가지고 누우신다면 그것도 역시 허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침대죠. 침대 쿠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땅바닥보다는 침대가 좋고요. 침대 쿠션이 얼마나 강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되게 궁금해하는데 편안하고 자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늪 같은 침대가 있고 어떤 침대는 그냥 딱딱한 침대가 있고 네네. 메모리 폼이어가지고 라텍스. 쑥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침대가 있고 여러 네. 형태의 침대들이 있는데 네. 우리의 척추 모양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은 매트리스와 침대거든요. 내가 똑바로 눕든 옆으로 눕든 허리는 더블 S구잖아요.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가신 분들 쳐보세요. 그런 분들은 침대가 누웠을 때 푹 꺼질 확률이 높죠. 몸무게 많이 나가신 분들은. 그렇죠.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하드한 타입이 훨씬 좋습니다. 푹신한 메모리 폼이라든지 푹신한 스프링 침대는 안 좋아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약간 하드한 타입. 그 다음에 체중이 가벼우신 분들은 꺼질 확률이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밀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약간 탄력이 있는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매트리스는 반드시 프레임이 중요하다. 땅바닥에다가 매트리스만 깔고 주무시는 것은 사실은 반쪽만 도움됩니다. 반드시 매트리스 밑에 프레임을 두고 침대를 사용하셔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바닥과 매트리스 사이에? 매트리스만 깔면요, 스프링의 라텍스의 수명이 줄고요, 그 메모리폼과 라텍스의 탄력을 많이 100%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탄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프레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럼 앉는 자세라든지 서는 자세도 간단하게 좀 짚어주세요. 앉는 자세가 이상근증후군도 악화시키고 디스크 악화시키는 대표적 앉는 자세는요, 이렇게 앉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처음에는 출근해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요. 앉다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 내려가죠. 내려가죠. 요 자세가 가장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사실은 엉덩이를 최대한 의자 뒤에다 붙여가지고 허리를 세워라 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알고 있는데 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바르게 앉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30분마다 본인이 자세가 망가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그래요. 정말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핸드폰에다가요, 40분마다 알람을. 그래서 띠리링을 눌렀을 때 보시면 분명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3, 4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다시 앉고 또 무너지면은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세는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는 자세도 특별한 자세가 있을까요? 예, 서 있을 때는요,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당연히 전방경사라고 하죠. 전방경사. 우리가 전방 후방이지 않습니까? 전방이 경사를 만들어라. 허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전방경사고요, 이게 후방경사거든요. 그래서 걸으실 때 이렇게 걷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걷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대표적인 것은 라운드 숄더죠.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돼버리면 허리는 뒤로 굽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 핸드폰을 보고 걷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후반 용사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항상 정면보다 시선은 10도 위로 봐야 되고요. 어깨를 펴서 가슴을 피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전방 검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걷는 것이,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앉는 자세와 서는 자세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거든요. 네네네. 가능하시다면 네. 눕는 자세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척추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른 수면 자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웠을 때 척추의 라인, 커브를 그대로 보존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누웠을 때 침대와 척추 사이에 붕 뜨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채워주는 게 핵심입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 어디가 뜨느냐? 목 뒤가 뜨고요, 허리 뒤가 뜨고, 무릎 밑에가 뜹니다. 이것을 채워주는 게,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얼마나 효과 있냐? 효과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척추 각도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항상 찌뿌둥하고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픈 겁니다. 한번 저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몇 주만 여러분께서 실행을 해도 신기하게 아침에 굉장히 행복한 아침을 여러분께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허리는요, 여러분 체형과 몸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각자의 경험에서 결정해 보세요. 저는 허리는 수건을 전 2개를 겹쳤거든요. 2개 겹쳐가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목은 반대에도 관계없어요. 기준이 뭐냐? 내가 누웠을 때 수건 2개를 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면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누울 때요, 첫 번째 허리가 붕 뜨죠? 공간이 허리가 받치고요. 그 다음에 목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은요, 제가 이거 지금 수건인데 사실은 수건 말고 쿠션이 있으면은 낮은 쿠션, 낮은 베개,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누워볼게요. 놓고, 이렇게 하면요, 허리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목에 있는 빈 공간이 막아졌죠? 무릎 밑에 있는 공간 막아졌죠? 이렇게 누우면요, 제가 진짜 과장 아니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비싸게 요즘은 목베개, 심지어 허리 쿠션 팔거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침대, 물론 침대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침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베개이기 때문에 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이렇게 똑바로 누웠을 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협착증, 이런 분들은 옆으로 누우세요.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요, 자, 골반은 피지 말고요. 골반은 약간 굽히고요. 두 번째, 무릎도 약간 굽힙니다. 피지 말고. 이 상태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쿠션을 받치세요. 쿠션의 두께는 나의 다리가 너무 처지거나 올라가지 않는 정도 높이면 됩니다. 만약에 수건이 너무 얇으면 처지겠죠? 그때는 수건을 좀 더 두꺼운 거 쓰시면 되고요. 수건 쿠션 관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우시고, 제가 목베개는 없습니다만 베개를요, 누웠을 때 반드시 목이 처지지 않는 높이여야 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이게 뜨겠죠? 안 됩니다. 베개가 너무 낮으면 가라앉겠죠, 목이? 목과 척추가 일직선 될 수 있도록 높이의 목베개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싼 겁니다. 싼 거 하셔가지고 베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역시 척추가 똑바로 누워있는 것만큼 아니지만, 이렇게 하신다면은 척추가 훨씬 더 또 편안해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척추 건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허리와 척추는 침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늘 허리가 뻐근했는데요. 허리를 편하게 지지해주는 이 여백 매트리스로 바꾼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백 매트리스에 단면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가의 매트리스와 같은 소재, 같은 가공 방식이지만 가격은 단 4분의 1.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 부분에 있는 포켓 스프링이 1cm가 더 높기 때문에 허리의 여백을 채워줍니다. 무려 17년 동안 HS, C사와 같은 대기업 브랜드를 직접 생산하는 노하우, 국내에서 연구부터 생산까지 직접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이 포켓 스프링 설계 덕분에 어깨는 편안하게, 허리는 든든하게, 엉덩이는 안정적으로 맞춰줍니다. 또한 누울 때 척추를 자연스럽게 C컵 형태로 만들어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죠. 아이들의 바른 성장, 부모님의 편안한 숙면, 그리고 고생한 나를 위한 휴식까지. 저 김현욱이 직접 사용해본 여백 매트리스. 허리와 척추 건강을 생각한다면 선택은 분명합니다. 침대는 여백이다.
자, 그러면 이상근 증후군을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이상근육이 심하게 경직돼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이상근 스트레칭을 했을 때 심하게 통증이 온다. 또는 엉덩이 둔부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나의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 각도. 이런 것을 테스트해봐서 정상보다 훨씬 더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근 증후군 1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증상이 있을 때, 그 테스트도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스트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 자가진단법. 엄밀히 말하면요, 이상근 증후군 자가진단법보다는 이상근 증후군의 발병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 어떤 경우냐? 아무래도 이상근 근육이 다른 분들보다 많이 굳어있는 분들, 이완되어 있지 않고 많이 굳어있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의자도 관계없습니다. 손을 올리신 상태에서 중요한 것, 자가진단법 할 때요,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항상 앞이 볼록, 뒤가 오목, 이거는 유지하신 상태에서 잡고요. 이 상태에서 서서히 발을 뺍니다. 그러면서 빼고 살짝 엉덩이를 숙이세요. 숙였을 때 각도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90도거든요. 그런데 한 20도, 90도 기준으로 10도나 20도만 돼도 더 이상 안 내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 심하게 섬유화, 굳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10도 이상 안 올라가는 경우, 더 안 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상근 증후군 발병 확률이 높은 분들입니다. 잘 봤습니다. 네. 예. 네. 간단하죠? 직접 다 시연해 주시니까 이거 너무 좋네요. 병원에서 환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시범 보이는 운동입니다. 환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그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혹시 실수하고 있는 자세 같은 게 있을까요? 간과하기 쉬운 실수 자세라 가장 많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자세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모든 척추 질환의 아주 원흉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보려면은 내려서 보기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죠. 고개가 숙여진 다음에 어깨는 라운드 숄더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자연스럽게 허리는 뒤로 굽기 때문에 허리뿐만 아니라 목 포함해서 모든 척추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자세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는 그런 시간을 줄이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봐야 된다면 지하철에서는요, 그냥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들고 보시는 것도 사실은 허리와 목 디스크를 좀 예방하는 한 가지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여라. 그것이 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여성분들 다리 많이 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척추 의사들이 꼽는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바로 로댕을 생각하는 자세. 그 로댕의 자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모든 척추 질환이 다 모여 있어요. 다리 꼬았죠? 허리 숙였죠? 네. 턱 꼬았죠? 그러면은 자, 다리를 꼬는 순간 다리를 꼬게 되면요. 네. 허리는 트위스팅이 돼요. 허리는 뒤에 보시면은요. 척추가 양옆에 트위스팅이 안 되도록 락킹이 돼 있어요. 이 뼈는 뭐냐면요. 척추가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뼈들이거든요. 왜 이게 생겼겠어요? 척추를 돌리지 마라. 이게 우리 조물주가 사람 몸 만들 때 척추를 돌아가지 않도록 디자인 해놨어요. 그런데 다리를 꼬는 순간 척추는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뒤에 있는 척추 관절이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좀 과장합니다만 돌아가 버리면은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다리 꼬는 자세죠. 두 번째, 다리를 꼬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허리는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허리를 똑바로 핀 상태에서 다리를 꼬시는 분들은 굉장한 능력자예요. 불가능합니다. 다리를 꼬면은 허리가 돌아갔죠. 이 락킹이 풀렸죠. 이 상태에서 구부러진다. 그러면 이 디스크 보이세요? 이 디스크가 돌출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꼬는 자세는 협착증과 디스크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 로댕은 수술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분은 수술 받았을 것 같아요. 동상은 수술을 했을 것이다. 맞아요. 로댕이 수술비를 냈겠네요. 아마도 책임을 져야죠. 네. 이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운동이죠, 사실은. 운동을 하지 않고는요, 척추 질환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의사들이 하는 일은 통증 조절이에요. 결과 치료입니다. 불이 났어요. 불을 끌 수 있어요. 불을 빨리 끈다거나 늦게 끈다거나 그 차이가 있을 뿐 의사들은 불을 꺼줍니다. 그런데 불이 나는 원인이 있겠죠. 그게 합선인지 아니면은 방화인지 모르고 방치한다면 불 또 나게 되 마련이죠. 그죠? 운동입니다. 확실하게 척추를 좀 견고하게 지켜가신다면은 원인이 제거되기 때문에 사실은 불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가장 필연적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검사상으로는 멀쩡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허리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너무 아파요. 이렇게 호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종종 많이 만나죠. 일단은 제가 먼저 항상 조심하는 것은 병원에 시간 내서 온다는 자체는 굉장히 아프신 거거든요. 그냥 뭐 별로 안 아픈데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은 정상이에요. 그냥 보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제가 보기에는 큰 잘못이다. 왜냐면은 분명히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왔고 검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은 그 MRI, CT, 엑스레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물리적인 병변을 이상이 있을 때 잡아낼 수 있어요. 물리적인 병변이 있는 것도 있지만 물리적인 병변이 없이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통증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기능상의 병변은 검사로 잡아낼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MRI나 CT 등등 의료기기에 잡히지 않는 통증이 있다는 건가요? 있죠. 대표적인 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협착증, 골절, 디스크 이런 거는 바로 잡아냅니다, 검사에서. 그런데 그거 말고 근육의 기능 이상, 그리고 뭐 말초신경,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은 중추신경이 있고요. 중추신경은 나무로 치면 기둥이죠. 가지는 말초신경인데 말초신경의 병변이 있을 경우에도 아파요. 그런 거는 MRI, CT에서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원인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통증을 만들게 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은 근육통이죠. 근육통 하면 근육통 가지고 이렇게 뭐 아프나요? 이게 좀 크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통 굉장히 삶의 질을 저하시킬 정도로 심한 통증 많이 발생시킵니다. 근육의 이상이라는 것은, 근육은 고무줄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은 당기면 늘고 놓으면 줄고, 이렇게 좀 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그렇게 탄력을 잃어버리고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근육의 섬유화라고 하는데 통증 굉장히 심하게 유발합니다.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직장일도 못하게 하고 잠도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하죠. 대표적인 근육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초신경 말씀드렸는데, 당뇨 있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망가지는 병, 당뇨성 말초신경병증,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혈관, 다리에 혈관이요, 이상이 생겼을 때 대표적인 게 하지정맥류, 이런 것도 다리가 막 저리고 아프거든요. 또 이제 많이 오시는 이상근증후군. 이상근증후군이 뭐냐면은 엉덩이에 깊숙이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기능을 좀 상실해서요, 굳어버린다거나 망가져버리면은 이상근을 통과하는 다리 신경을 근육이 꽉 조여서 다리가 저리고 아픈, 마치 협착증과 디스크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것도 이상근증후군. 말초신경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MRI로 안 보인다는 얘기네요. 안 보이죠. MRI로 안 보이는 경우는 차선으로 근전도 검사라는 걸 하기도 해요. 근전도 검사가 뭐냐면은 팔다가 저리면은 피부에다가 전극을 꼽아가지고 말초신경이 이상인지 보는 검사인데, 이게 또 정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말초신경이 아주 심한 손상이 있을 때만 잡아낼 수가 있고, 이 검사에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로 다 잡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말초신경 질환이죠.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이런 그 MRI나 의료기기로 잡아내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죠? 일단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프시기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의사들이 권고하는 게, 검사에서 CT, MRI, X에서 이상이 없으면 정상입니다 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분이 아픈 거에 대해서 히스토리, 언제부터 아팠고, 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직업인지,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분인지, 이런 직업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병을 앓았던 기간도 중요하고요. 그런 걸 또 몸무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 거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좀 듣다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단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환자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의사들은. 아까 말씀하신 증상들 또는 질병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사실은 다른 것들은 좀 들어봤는데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거는 낯설거든요. 생소하죠.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 증후군은 어떤 설이죠. 사실은 설. 어떤 병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면 무슨 병이라고 하고요, 증후군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하지만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다. 하지만 이상근 증후군은 엄연히 질병 사전에 나와 있는 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먼저 말씀드리면, 이상근은 서양 배 있죠. 우리나라 배는 동그랗잖아요. 서양 배, 길쭉하죠. 그런 모양의 길쭉한 서양 배 모양의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엉덩이 안에 깊숙한 데 있어요. 지금 의자 앉아 계신데, 의자 앉아 있을 때 딱 의자에 맞닿는 부위 있죠, 엉덩이. 제 끝쪽. 그죠. 그 뭔가 좀 골반뼈 바로 밑에 의자에 닿는 부위, 거기에 이상근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상근이 왜 많이 손상을 입냐면, 이렇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이상근이 눌리겠죠. 누르게 되면은 잠깐 우리가 그걸 일어나서 풀고 좀 운동도 하면서 근력을 좀 기르게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계속 앉아 있다 보면은 이상근은 눌리면서 서서히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누르면은 피가 안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서히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상근이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상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엉덩이 골반의 근력에도 중요하지만 이상근의 내부에는요, 혈관과 신경이 많이 통과해요. 대표적인 우리 좌골신경이라고 하는데, 허리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좌골신경 이상근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바로 그 이상근이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상근육이 이 신경을 꽉 눌러버리거든요. 눌러서 마치 디스크와 협착증이 신경을 누르듯이 이상근육이 똑같이 이 신경을 눌러버리는 거죠. 증상은 비슷하겠네요. 그럼 똑같습니다. 왜냐면 허리에서 눌리나 엉덩이에서 눌리나 하나의 같은 신경이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똑같아요.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 디스크다 의심하는데 MRI 찍었더니 정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종종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리 디스크를 많이 의심하는데 이상근 증후군인 가능성도 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근 증후군이 의심이 되면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이상근 증후군도 방송했더니 많이 오시는데 예. 선생님 왜 이상근증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저하고 증상이 똑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상근 증후군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증상이 똑같아요. 허리 디스크랑.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이상근 증후군이냐 디스크냐 감별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무조건은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그게 아니어야 됩니다. 거기가 진단이 먼저 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하고 검사는 허리 검사죠. 허리 엑스레이, CT, MRI 같은 검사를 해서요. 증상을 유발하는 허리 질환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차선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질환 또 있죠. 말초신경증, 뭐 당뇨합병증, 혈관의 질환 이런 것들도 의심해야 되고 그게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하는 게 맞아요. 왜냐? 이상근 증후군은요 발병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병 확률이 높은 다른 질환을 먼저 감별 후에 없을 때 의심한다. 원장님께서 이상근 증후군을 얘기하시니까 다들 내가 이상근 증후이다라고 본인이 진단하고 오시는군요. 전국에서 오십니다. 본인이 진단하셔가지고 확실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설득하는 게 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대부분 19분은 아니에요. 저한테 오신 아. 분들은 한두 분 정도만 이상근 증후군이고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흔한 질병은 아니네요. 발병 확률이 이렇게 높은 병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일단은 과거에는요 이상근 증후군 수술을 했었어요. 실제로 엉덩이 부위 절개에서요 이상근을 찾아가지고 이상근을 수술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 이제 수술은 거의 시행하지 않고요. 가장 힘들고 번거롭고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치료는 사실은 재활. 자가운동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가운동법 뭡니까? 이상근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둔부와 골반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이상근 증후군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통증은 어떡하냐 당장 내가 지금 일도 못하는데 그럴 경우에 주사치료가 있습니다. 이상근육 주위에다가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또 신경을 재생시키는 주사치료를 하게 되면은 증상을 완화를 하는 데 좀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생활 습관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교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제가 스트레칭 말씀드렸고 주사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은 대부분 생활습관 또는 직업이거든요. 생활습관과 직업이 바꿀 수가 없다면은 뭔가 좀 변화를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직업 바꿔서 되면은 그 직업을 유지하면서 나의 자세라든지 앉는 시간 이런 것을 좀 변화를 꾀하면서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스트레칭이 가장 와닿거든요. 네네. 우리가 평소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자가 스트레칭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이상근 스트레칭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허리 디스크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운동은 전문가 먼저 상담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앉은 상태에서요 다리를 이렇게 일단 올리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허리가 어떠한 동작을 하든지 간에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면 안 된다. 자 옆에서 볼게요. 이 상태에서 허리 뒤가 오목 앞이 볼록이죠. 이거를 척추의 전방경사가 부르는데 이 전방경사가 무너지지 않는 각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각도가 많이 스트레칭을 심하게 해도 이 자세가 유지된다면 하셔도 되지만 조금만 해도 무너져 버리면은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손은 다리 무릎과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전방 경사를 유지하고 허리 숙여 볼게요. 이렇게 숙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옆에서 이 상태에서 자 전방 경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숙이면은 이때 엉덩이 쪽으로 이상근의 강한 압박, 약간 좀 짝 찢어진 느낌이 나오거든요.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전방 경사가 무너지지 않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더 무리하신 분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지 않는 범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멈춘 상태에서 5초만 5, 4, 3, 2, 1 한 다음에 푸시고 또 반대편 다리를 올리시고요.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그래서 자 가슴은 최대한 피시면서 목은 정면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숙이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5, 4, 3, 2, 1 예.
제가 지금 간단하게 5초씩 했는데 벌써 이상근 쪽이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이상근 스트레칭 하게 되면은 이상근 증후군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골반 통증과 협착증 증상 완화에도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병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집에서 여러분 TV, 유튜브 보시면서 이 동작을 자주 몇 번 해요 물어보는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다다익선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스트레칭 너무 잘 봤어요. 네, 예. 간단하죠? 그럼 이런 스트레칭으로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스트레칭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상근 스트레칭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사한테 또 도움 받는 것이 사실 가장 좋죠.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운동은 이 운동 말고도요. 한 두세 가지 정도 섞어가지고요. 다양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 요거를 최대한 줄여라. 30분 정도 되면은 일어나서 한 2, 3분 정도 허리 좀 스트레칭 해주시고 앉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써라 이런 것보다도 습관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스트레칭 해주고 움직여주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네요. 그리고 방석 중요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근 증후군이라든지 또 다른 통증들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안 그런 질환이 없겠지만 특히 척추 질환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원인이 만약에 나이라면은 저희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노화로 인해서 생긴 것은 나이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통증 조절한다거나 필요하면 수술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나이가 원인이 아닌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체중 증가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자세라는 것은요 걷는 거 앉아있는 자세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직업,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할 때의 자세라든지 사실 이게 모든 것이 다 척추 관절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건데 그 원인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이지 좋은 의사 만나서 아주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걸 치료하겠다 생각하시면은 첫 번째 계단을 밟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는 시도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고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이 의사가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 원인을 찾고 맞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내가 스스로 고치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큰 병원 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아, 예, 저희 병원은 크지 않아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환자분들 오시면 그래요. 제가 이제 주사한다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럼 좋아지는데, 좀 좋아졌는데 좀 더 나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하셔야죠. 자기는 체중 못 뺄 수가 없다. 못 빼면 어떡하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운동하세요. 운동할 시간 없습니다. 좀 노력하세요. 제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진짜. 그러면은 치료가 될 수가 없죠. 치료는 같이 노력하신 거기 때문에 환자 노력하시고 의사가 노력하고 그때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원장님, 네. 요즘 목이 뻐근하다고 병원 찾는 20, 30대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0대도 많고요. 전 연령층에서 목 통증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게 되면 어떤 검사를 기본적으로 일단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왜냐하면 목뼈의 각도가 어떤지 그리고 또 이게 디스크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찍고요. 그다음에 진찰하고 증상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목 통증이 있으면은 디스크보다는 근육통의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의외로 두통이 있어가지고 두통 때문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보니까는 원인이 목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목에서 기인한 두통, 경추성 두통인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진찰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좀 이상하면 MRI까지 칠 수 있다. 또 정밀하게 그렇죠. 진료를 한다. 이렇게 그런 이제 되는 거네요. 디스크가 의심될 경우. 네. 자, 그럼 왜 그렇게 현대인들의 목이 빨리 상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소품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무거워서 이거 들기가 힘든다. 뭘 준비하셨죠? 꽤 무겁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우, 볼링공인데요? 볼링공인데요. 이걸 제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거? 무겁죠? 몇 킬로예요? 네, 이게 한 13파운드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5, 6kg 정도 이상 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왜 들고 나왔냐면요. 성인 머리의 무게가요. 한 4.5에서 5kg 됩니다. 물론 더 무겁기도 하고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평균 4에서 5kg다. 그럼 이 볼링공 무게인 거예요? 볼링공 무게예요. 근데 이게 드셔보겠지만 이 볼링공만한 무게가 우리 얇은 목뼈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목이 견디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냥 들어봤는데 이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한 5초 있어도 저는 이게 아프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제 팔을 더 혹사시켜 보겠습니다. 방법은 뭐냐? 앞으로 기울인 거죠. 기울였을 때 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울이는 순간 엄청 아파져요. 이 관절하고요 손가락뿐만 아니라 이 팔에 엄청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을 앞으로 숙일 때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보다 15도, 30도, 45도 숙일 때마다 목에 가해지는 통증과 압력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팔에서 느낀 통증과 똑같습니다. 왜냐? 무게가요 우리가 목을 이 상태에서 60도까지 숙이게 되면은 최대로 머리 무게의 2배 이상 올라갑니다. 10kg까지. 그러면은 이렇게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순간 이 목은 2배의 압력이 가기 때문에 10kg의 하중을 견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얼마나 고개를 오래 숙이고 이렇게 살아져요. 생각해보세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즘 컴퓨터, 스마트폰,
그 다음에 자세. 라운드 숄더가 돼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개는 숙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목이 안 망가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많습니다. 볼펜을 똑바로 세워놨는데 볼펜 조금만 앞으로 기르면 넘어지죠. 네. 우리 몸이 볼펜입니다. 사실은 고기가 앞으로 숙였는데 왜 안 넘어지겠어요? 목이 땡기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누워있을 때 빼놓고는 계속 목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목이 얼마나 혹사를 당하고 있는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목이 안 좋다고 해서 두통, 눈 통증, 불면증까지 생긴다는 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아주 연관이 많죠.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후두신경통인데 왜 그러느냐? 경추, 목은요, 목뼈에서는 신경이 나오겠죠. 목뼈는 총 7개인데요. 1번, 2번, 3번 정도에서의 신경은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 목에서 신경 가지가 나와서요. 뒤통수 있죠? 목 근육을 통과해서 뒤통수를 통과해서 일부는 귀로 가고 일부는 머리로 올라갔다 눈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어디가 아프냐?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귀 옆도 아프고요. 머리 위도 아프고 눈도 아파요. 이 신경이 바로 후두신경이고요. 후두신경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목 근육이고, 목 근육을 왜 눌러냐? 꽉 굳어버리니까. 이 우리 머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당기다 보면은 근육이 지쳐요. 지쳐가지고 굳어버립니다. 돌처럼. 그것이 바로 근섬유화인데, 그러다 보면 신경을 눌러가지고 두통이 오는데 특징이 있어요. 일반 두통과 달리 눈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귀 옆에 있는 측두부와 정수리가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막 따끔따끔 찌른다고 표현하고요. 어떤 분들은 막 지끈지끈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두통과 함께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지없이 경추성 두통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전문 용어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경추성 두통이라는 거하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북목이라는 거하고 네, 거북목부터 시작한 거죠. 거북목부터 시작해서 목 통증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교정을 안 하다 보면은 근육이 더 망가지면서 신경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거북목 증후로 인한 두통. 그것이 후두신경통. 그럼 우리가 이제 거북목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형태는 정확한 정의는 뭐예요? 거북목은 병문 아니고요. 거북이 목이 저는 어디서 솔직히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거북목이지? 거북이가 목을 이렇게 빼고 있나? 뭐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거북이 등을 보시면요. 등이 둥그렇죠. 네. 그리고 목이 쭉 나와 있는데 네. 저는 그것 때문에 부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북목 옆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어깨가요. 뒤로 이렇게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이 어깨가요.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뒤가 이렇게 불로 빠지죠. 마치 거북이의 등처럼. 이 상태에서 목이 앞으로 빠진 거거든요. 이 상태. 이게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거북이 같아요. 예, 거북이죠. 이게 그래서 네. 거북인가? 이게 원인은 어깨에서 좁아지고 목이 앞으로 빠진다. 거북목 증후군은 병명은 아니지만 자세, 모양을 맞아요. 가리키는 모양을, 거고 예, 맞아요. 그 모양은 또 초기 모양도 있을 것이고 네, 맞아요. 심한 모양도 있을 맞아요. 거예요. 초기는 1점. 옆에서 보시면요. 목은 앞이 볼록, 뒤가 오목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주 우리가 건강할 때, 아기, 이때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이 볼록, 뒤가 오목. 이렇게 되는데 서서히 굽어가겠죠, 앞으로. 처음에는 이게 아니라 서버려요. 요거는 1자목. 1자목에서 더 앞으로 가면은 이때부터 거북목.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북목이요. 치료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이건 혹시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거북목 증후군이든 일자목 증후군이든 원인은 대부분 자세죠. 본인의 어떤 자세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은 직업입니다. 직업. 압도적으로 거북목 증후군이 많은 분들, 목 디스크 많은 분들은 사무직입니다. 컴퓨터를 할 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신다면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라운드 숄더거든요.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목이 앞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라운드 숄더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가 팔을 모으게 만들죠. 따라서 어깨가 모이죠. 어깨가 모이면은 목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컴퓨터 많이 하신 분들은 가장 발병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노트북은 또 화면이 어디 있습니까? 화면이 밑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시는 사무직 직종이 가장 병원에 많이 오신다. 그래서 실제로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다. 네, 사무직 많고요. 노트북 쓰세요. 그래서 주로 고개를 앞으로 숙여야 되는 직종들 있죠. 사무직.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 대학생들, 그런 분들 많이 오십니다. 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고. 네. 그건 이제 직업이라든지 자세에서 오는 원인이고 맞아요. 그거 말고 어깨라든지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이 있나요? 허리, 골반, 다리 굉장히 중요해요. 1차적으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자세도 분명히 잘못된 거 있지만 고개를 안 숙이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은 발 때문이고요. 발 위에는 무릎이, 다리가 있고요. 골반이지 않습니까? 여기 레벨에서 문제 생기면은 보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숙여줘야 돼요. 골반에 문제 있는 분들은 골반이 빠지거든요. 골반이 빠지면은 넘어지지 않도록 목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다리와 골반 레벨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진찰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목이 너무 아파서 팔을 아예 못 내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병원 올 때요. 문 열고 딱 들어온 순간 이렇게 와요. 주무실 때도 이렇게 올려서 주무시고요. 병원 올 때 팔 못 내려요. 이렇게 올리고 있어야지만 통증이 좀 완화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거북목 증후군이 아니라 거북목 증후군에서 훨씬 더 악화돼가지고 목 디스크가 거의 터진 분들이에요.
거북목 증후군은 뭐예요? 목이 앞으로 꺾이는 거죠. 꺾이다 보면은 옆에서 본 모양인데 이렇게 목은 앞이 볼로 뒤가 오목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목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면은 이게 거북목증이거든요. 이게 숙이게 되면은 디스크는 뒤로 탈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그죠? 이게 맞는데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당연히 뼈가 뒤가 벌어지면서 디스크는 튀어나오거든요. 이때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온 분들은요, 팔을 못 내려요. 그래서 목이 아픈 상태에서 팔을 올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심한 목 디스크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면 목병이라는 게 진단 프로세스가 처음에는 일자목 증후군이었다가 네. 거북목 증후군이었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디스크로 가는 거네요. 맞아요. 처음부터 디스크 생기잖아요. 디스크는 반드시 일자목부터 시작하는 거다. 디스크는 그냥 허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세가 틀어지고 척추 구조가 무너지면서부터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요. 거북목 증후군은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 있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거북목 증후군이 있거나 거북목 형태로 목이 좀 빠져나온 상황이라면 디스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맞아요. 물론 거북목 증후군도 일자목 증후군도 통증 많이 유발하고요. 삶의 질 저하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거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디스크가 발병해 버리면 복잡해집니다. 치료도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통증도 훨씬 심해지기 때문에 디스크 레벨로 가기 전에 거북목 증후군일 때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북목을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트레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하나만 제가 팁을 드리면 잘못된 상식.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교정기를 많이 좀 판매하거든요. 방송에서 봤어요. 광고에서. 네. 그래서 막 리릭 하면서 막 이렇게 쪼이면은 드릭 해주거든요. 이렇게. 네, 고개가 쏙 돌아가요. 네, 이렇게 하다가 네. 채운 다음에 뭐가 끼익 하면 끼익 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최악입니다.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광고예요. 허리를 쫙 쬐니까 네. 어깨가 쫙 펴지면서 네. 목이 딱 올라가던데요?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거 의사들이 정말 많이 욕하는 광고입니다. 왜요? 왜냐면요. 거북목 증후군, 일자목 증후군은 뭐예요? 근육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가지고 굳어버린 거거든요. 근육이 말랑말랑한 근육이 아니라 이거 오래 있다 보니까는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렸으면은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풀어서 이완시켜서 말랑말랑하게 잡아주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인데 교정기는요. 더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굳어있는 근육을 잡아서 세운 상태에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육은 더 굳어가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정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만 좋을 뿐 사실은 근육은 더 움직이지 못하고 잡아주기 때문에 더 망가집니다. 교정기는 절대 금물. 거북목을 고치기 위한 교정기 사용은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이죠. 이미 망가져서 굳어버려 있는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하셔도 통증도 많이 예방할 수가 있고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허리와 골반의 스트레칭도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아, 목이 문제인데 목만 하면 안 된다. 네, 왜? 왜냐면은 목은 허리와 하나의 뼈이기 때문에 허리에서 문제가 생겨도 목은 앞으로 넘어가죠. 근데 허리가 구부러지는 게 문제인데 목만 세우면 되겠어요? 네, 허리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리와 골반 스트레칭을 같이 병행하시기 좋고 너무 아프신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의 척추 구조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그러면은 스트레칭 종류가 너무 많아서 네. 혹시 원장님께서 추천하는 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만 시범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거북목 증후군, 일자목 증후군, 목 디스크 치료와 예방을 하기 위한 간단한 자가 스트레칭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있는 근육은 크게 앞에 있는 근육과 뒤에 있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있는 근육, 손을 귀 뒤에 볼록 튀어나오는 머리뼈가 있어요. 요 뼈거든요, 요 뼈. 반대편 손을 이 뼈를 잡으시고요. 당기면서 턱은 올립니다. 이때 어깨가 따라가지 않도록 어깨는 항상 누르셔야 돼요. 자, 어깨 낸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당기면서 턱을 자연스럽게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10초만 있어 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자, 핵심은 뭐죠? 어깨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할 때 역시 허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좌측과 우측 한 분씩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운동을 했을 때 현기증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운동의 횟수를 좀 줄이신다거나 그래도 어지러우신 분들은 혹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앞에 있는 근육을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근육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손을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턱을 잡으시고요. 역시 허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기면서 어깨는 내립니다. 어깨 올라가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10, 9, 8, 7, 6, 5, 4, 3,
이렇게 하시면은 벌써 시원합니다. 요 두 가지 동작을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수시로 근무하시다가 수시로 하신다면은 한 2, 3개월 정도만 하셔도 만성적인 거북목증후군, 목통증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하면은 목을 보호하면서. 진짜 간단한 것 같지만, 네. 뭐 저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 1, 2개월 하면은 신기하게 통증 사라집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네. 1, 2개월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어떤 의사보다 가장 훌륭한 치료법은 바로 이런 스트레칭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스트레칭을 통해서 거북목일 경우에 네. 내 자신을 좀 건강하게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셨는데, 그 전에 내가 거북목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족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스마트폰 찍어도 되고요. 거울을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볼게요. 그냥 의식하지 말고 딱 섰을 때 귀가 어깨 라인과 벌어져 있잖아요. 100% 거북목이죠. 정상은 이렇게 귀와 어깨 라인이 같이 일치해야 되겠죠. 힘 안 주고 섰을 때 이렇게 되신 분들은 거북목이 아니지만, 이렇게 빠져 있을수록 일장목과 거북목 증후군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벽에 대고 자연스럽게 힘주지 말고 벽에 대고 섰을 때 등과 어깨와 동시에 머리가 닿아야 되는데 닿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역시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마지막으로 옆으로 섰을 때 어깨가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는 분들은 거북목이거든요. 등이 뒤가 볼록, 등이 이렇게 뒤에 튀어나올수록 역시 거북목입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인데 거북목이 아닌 경우는 없군요. 없습니다. 100%입니다. 네. 요즘 유튜브 보면요, 목 꺾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 많죠. ASMR. 예, 괜찮나요? 큰일 납니다. ASMR 뚜둑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소리가 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관절을 눌렀을 때 소리 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관절 뼈와 뼈끼리 마모가 되는 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관절랑,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랑이 터진 소리거든요. 그리고 기포가. 둘 다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소리가 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 그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치료가 된다는 착각,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척추 질환을 더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좀 재밌지만 사실상 관절을 꺾으면서 하는 ASMR 이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거북목일 것 같다라고 자가진단을 했어요. 그 경우 의식적으로 내가 목을 좀 똑바로 세워야지라고 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네. 경우는 괜찮아요? 중요한 질문 했어요. 이게 라운드 숄더구나. 네. 라운드 숄더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똑바로 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렇게 했을 때 아프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이렇게 되면서 이미 굳어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펴서 하게 되면 통증이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세가 피는 것도 중요한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걸 시작하기도 힘들고요, 아파요. 그래서 내가 피는 것보다는 굳어있는 근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줘서 근육만 이완시키면은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스트레칭은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맞아요. 그 말씀이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거북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보지 맙시다. 우리 방송만 빼놓고. 우리 방송 왜냐면 건강 프로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건강 프로는 보셔야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보지 않습니까? 네,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주범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게 목은 자식이고 허리는 부모다. 네, 맞아요. 예, 그것도 네, 한번 정리해 그렇죠.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저는 애가 3명인데 그 아이가 뭔가 좀 짜증을 해요. 학교에서 싸우고 들어왔어. 학교에서 좀 사고 쳤어. 그래가지고 막 집에 오면 이제 선생님 전화 오거든요. 아버님, 저기 애가 학교에서 좀 말썽 피웁니다. 그러면 혼내죠. 근데 혼내고, 너 앞으로도 한 번만 더 하면 너 이제 용돈 없어?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안 하죠. 하지만 그게 고쳐집니까? 원인이 있는 겁니까? 원인이. 학교, 교회 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문제. 이런 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 아이를 혼내는 것은 마치 목의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목의 원인을 찾지 않고 계속 목만 치료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 일자목 증후군,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원인이 중요하다. 그 원인은 의외로 허리일 수 있고 골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부모는 허리다. 그래서 항상 목이 아프신 분은 저는 허리를 같이 검사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목 통증은 한번 허리 쪽도 한번 검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